두 번째 인물 좀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인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체 왜 나온 건지 기사 보시죠. 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다.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괜히 고위험 이 성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일정 지역에서 계속 거주를 시키고 감독을 하겠다라고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있는 것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남용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 즉 섹슈얼 프레데이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분석해 보면 그냥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구치소에서 한 10년, 15년 있었다고 해서 달라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악질 범죄자들이다라고도 지금 얘기를 했으면 나쁜 사람들이다라고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도 이거 발표하기 혹시 며칠 전에 나왔던 보도 기억하시나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정훈 의원의 주선으로 두 사람 통화를 했는데 법을 집행한 사람으로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이 수감 이후에 더 잘 챙기고 걱정하는 일이 안 생기게 허탈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별히 더 챙겨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의 이 입법 예고 사안을 어제 보신 것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나의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어떤 게 한획을 그을 수 있는 큰 성과인 건데 이게 앞서서 이렇게 통화를 하고 며칠 뒤에 바로 이렇게 입법 예고를 성과를 할 수 있는 걸 예고를 하고 그럼 다음 수순은 출마인가? 라고 생각을 할 법하거든요. 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저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대통령께서도 국민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네. 컴퓨터 책상 앞에만 앉아있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네. 저렇게 강력 범죄자들, 특히 성범죄로 인한 재범률이 높은 사람들이 조두순처럼 출소할 때마다 사회가 들썩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달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좀 좁기 때문에 미국처럼 네. 제시카 법을 추진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제시카법처럼 뭔가 특정한 공간들을 마련해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거주 의무를 해놓게 되면 그래도 그 조두순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들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논의의 출발점이거든요. 네. 이제 시행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첫 발을 뗀 만큼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논의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 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냐 마냐도 저희가 거의 한 1년 내내 지금 얘기를 해오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인물 좀 가보죠. 조민 씨입니다. 조민 씨. 조민 씨는 기사가 아니라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이 조민이 장학금을 수령한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빼앗은 부당한 것인 만큼 서울대는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2014년 관악회 묻지마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 그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예, 일단 그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이 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 통고하고 그리고 이후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서 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이 고려대 입학 취소 결과를 확인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네. 그쪽에서 그 해당 그 본인의 그 확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쪽에 요청을 해놨다고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서울대 총장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입학 취소 절차를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완료가 되면 장학금도 환수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조민 씨 입장에선 지금 한 10년 됐어요. 장학금 예. 받은 지. 10년 전에 받았던 장학금 800만 원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절차에 따라서 뭐 이렇게 환수를 해야 되면 하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저 국정감사에서 뭐 어떤 질의를 해도 뭐 본인의 어떤 자유긴 하지만 조민 조국 아직까지 사골처럼 우려먹는 자체 그렇게 국감에서 할 얘기가 없나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허위 논문 작성 거기에 대해서 다 이거 밝혔냐 어떻게 됐냐 이런 게 따지면 정쟁이 되는 거거든요. 참 그 질의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고요. 정경희 의원님께서 조민 저 젊은이를 어디까지 말하자면 씨를 말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질의였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지금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걸 붙이시면서도 아유 이거 자꾸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국감장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같이 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오늘 일면에 여야 간 또 신사 협정을 했다라는 소식을 또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국회 국정감사 나라를 위한 얘기가 좀 많이 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요거 하나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요거는 봐야 될 것 같다. 경기 시내버스 노조가 지금 현재 협상 중입니다. 그런데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26일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결렬되면 당장 내일 경기도에서 서울권으로 오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내려가는 광역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요거 꼼꼼하게 좀 챙겨보셔야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